네, 간밤 뉴욕 증시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. 특히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우지수 홀로 하락폭이 깊었는데요. 시장 흐름과 월가 분석까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기자, 이렇게 흐름이 엇갈린 이유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? 일단은 어제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였던 영향이 큽니다.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3억 3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66%나 줄어든 건데요. 네. 매출도 105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고요. 주당 순이익도 3.32달러로 시장 전망치보다 무려 40%가량 적었습니다. 네. 이번 어닝쇼크의 원인으로는 M&A 사업이 부진했고 또 사모 투자의 수입이 줄었다라는 점이 꼽히는데요. 이날 골드만삭스 6% 넘게 주가가 빠졌고요. 또 이런 세계 최대 투자은행의 부진으로 다우지수가 1% 넘게 밀리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. 예,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좀 타격이 크게 있었습니다. 그런데 좀 씁쓸한 건 모건 스탠리도 실적에 타격이 있었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시장 평가나 주가 흐름은 정반대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세히 좀 보시면요. 모건 스탠리 역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동기보다 40% 급감한 순이익을 보였지만 네. 전체 성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. 매출은 127억 5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1.26달러로 시장 전망치보다 모두 상회했는데요. 특히 이 자산운용 부문에서 이 작년 4분기보다 6% 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보였습니다.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주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다른 성적표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? 이 월가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. Financials really is telling a lot of the story of what's going on today. Goldman Sachs also missed their estimates and their numbers were a little worse because their expenses were higher than the market expected. It's one the market, again, just really wasn't expecting. 이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비용 관리에 실패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나쁜 성적표를 냈다는 거죠. 결국 이 침체 국면에서 실적 둔화도 결국은 시장의 예상치에 맞추는 것이 주가에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실적 둔화는 어쩔 수 없더라도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크게 엇갈렸던 모습입니다. 이렇게 금융주도 실적 추이에 따라서 다우 지수는 타격이 있긴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흐름이 좋더라고요. 네, 다우와 S&P 500이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죠. 어제 나스닥의 주역은 역시 테슬라였습니다. 이 테슬라가 7.4%나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는데요. 테슬라 최근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고요. 그 이후에 판매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. 네. 중국의 한 은행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76%나 늘었다고 합니다. 주문이 가격 인상 전보다 4에서 5배 늘었고요. 모델 Y의 주문량이 늘면서 출고 주기도 기존의 1주에서 4주에서 걸렸는데 2에서 5주까지로 늘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다행입니다. 사실 테슬라가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던 상황에서 가격 인하 얘기가 나오고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더 커지던 시점이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은 마진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이번에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 감소보다 가격 인하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는 판매 수익이 더 커질 것이다. 이런 기대감이 이번 소식으로 더 커진 겁니다.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도요. 테슬라가 차값을 인하하면서 마진에는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판매가 12%에서 15%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.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75달러로 유지했습니다.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테슬라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. 네, 그러니까 부진하던 테슬라에 정말 간만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. 주가 하락폭 대비해서는 미미한 상승폭이지만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? 네, 어제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. 엔비디아가 월가의 긍정적인 분석을 받으면서 4.7%나 상승을 했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반도체 관련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. 올해만 20% 넘게 상승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. 크레디트 스위스도 엔비디아가 지난해 50% 이상 급락하면서 다음 실적에서는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. 그 투자 리스크를 많이 덜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.
또 애플도 강력한 반도체를 장착할 수 있는 맥 컴퓨터를 공개했는데요. 그러면서 0.8%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. 시티그룹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분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도의 성장성에 힘입어서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인도의 경우 중상류층은 앞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이고요. 그들의 지출 규모 역시도 2030년까지 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테슬라, 엔비디아, 애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보니까 로블록스도 상승폭이 꽤 크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로블록스 지난 밤에만 11.77%나 상승했습니다. 12월에 일일 활동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. 지난해 3분기에는 어닝 쇼크 발표 이후 주가가 20% 폭락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서는 로블록스가 실적 만회를 보여줄 수 있을지까지 시장에서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. 이처럼 기술주들이 지난 밤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. 특히 아시아 기술주들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,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기술주들은 글로벌 기술주들이 겪은 이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. 그중에서도 TSMC를 좀 꼽았습니다. 예, 이렇게 기업 실적에 움직이는 뉴욕 증시였습니다. 오늘 보셨다시피 실적이 부진했더라도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이 시장 예상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냐가 주가 희비를 가르는 만큼 월가에서 제시하는 전망치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. 고에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.